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압구정전 바이스치과 원장이고요. 슬라이드가 178장인데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네. 일반 진료랑 교정 진료랑 합쳐야지 이제 완성된 진료, 치과 진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통 교정 진료는 교정 진료라고 하고 나머지 진료는 다 합쳐서 일반 진료라고 하죠. 약간 좀 성격이 다른 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병원에서 교정 실습할 때랑 지금이랑 뭐 하고 있죠. 오늘은 이런 내용들로 할 거고, 이 교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올소돈틱스인데, 올소랑 돈트랑 그다음에 ICS랑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올소는 올바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돈트는 치아라는 뜻이고, 그래서 치아를 똑바르게 하는 학문이 이제 교정학이 되겠고, 그래서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와 안면골 사이, 그러니까 위턱하고 아래턱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혹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게 유도해지는 학문을 교정학이라고 하고요. 교정치료는 이렇게 치아뿐만 아니라 안면골, 그래서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아래턱이 나오거나 위턱이 나오거나 무턱이거나 입이 돌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교정치료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후를 보면은, 전에는 입술이 벌어지고, 여기 안 찍히는구나. 전에는 입술이 벌어지고 입이 나와 있는데, 이제 교정치료 후에 입술이 다물어지고 입술 모양이 들어간 상태. 전에는 위턱이 나와서 윗입술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제 치료 후에는 윗입술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전에는 이제 아래턱이 주걱턱처럼 나와 있는데 아래로 들어간 상태. 그래서 이렇게 교정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치아뿐만 아니라 안모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치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텐데, 치아를 이동시키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면은 눌리는 쪽과 당기는 쪽이 있죠. 그래서 눌리는 쪽에서는 뼈가 높고 당기는 쪽에서는 뼈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를 뼈를 채우고 여기는 뼈를 없애가면서 이동,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눌리는 쪽에서는 흡수, 그래서 파골세포가 나타나서 뼈를 흡수시키고, 당기는 쪽에서는 조골세포가 나타나서 뼈를 만든다. 그러니까 치아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그쪽으로 힘을 주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교정을 했거나 이제 부정교합자들이고, 부정교합의 정의는, 교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입을 다물었을 때 위턱과 아래턱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혹은 위아래 맞물림의 상태가 위가 나오거나 혹은 아래가 나와서 정상의 위치를 벗어나서 보기에도 안 좋고 먹는 데에도 문제가 되는 교합관계를 부정교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정교합의 원인은 치아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골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턱이나 아래턱 뼈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위턱이나 아래턱 뼈를 당겨주는 근육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정교합의 발생 빈도는 되게 높네요. 100명 중에 90명이 부정교합자래요. 부정교합의 원인을 보면은, 일단은 치아 크기나 턱 크기가 이렇게 조화롭지 않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위아래 턱의 크기와 형태의 부조화, 이거는 이제 2급 부정교합이나 3급 부정교합처럼 이제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아의 개수, 수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는 치아의 맹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섯 번째는 유치가 조기에 상실되는 경우도 부정교합이 생길 수가 있고, 유년기에 좋지 않은 습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천성 기형, 그리고 외상에 의한 턱뼈의 손상 등이 다 부정교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앵글의 부정교합 분류가 나와 있고요. 뭐 1급, 2급, 3급 다 이런 기본적인 알 것 같고, 두 번째 2급 부정교합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2급 왼쪽은 이제 클래스 2 디비전 1이라고 해서 2급 인류 부정교합인데, 상하 전치가 굉장히 돌출이 되어 있는 2급 부정교합이 있고, 똑같은 2급 부정교합이지만 오른쪽의 케이스는 클래스 2 디비전 2라고 해서 2급 2류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중절치 두 개가 약간 링갈로 쓰러져 있고, 측절치만 약간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정교합이 있어요.
클래스 1, 클래스 2.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유명한 배우긴 하지만 앞니 두 개가 굉장히 중절치 두 개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측절치가 약간 나와 있고 이런 이제 부정교합 보통 2급, 2류 부정교합이 많아요. 이 친구도 유명한 배우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조금 초창기 때 치아 배열이고 최근 치아 배인데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진행이 된 거죠, 치아가. 그래서 지금 측절치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는 이런 변화인데 최근에 아마 조금 교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정교합은 점점 진행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급 부정교합은 뭐 기본적으로 1급 부정교합은 뭐 턱뼈는 정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치아가 돌출돼 있거나 약간 크라우딩이 있는 이런 케이스들 가장 흔한 케이스고 이런 경우는 이제 크라우딩을 어쨌든 해소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 1급 부정교합은 그래서 이렇게 치료 전에 이제 좀 삐뚤빼뚤했던 치아 가지런하게 교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치료 전후의 비교고요. 2급 1류 부정교합은 보통 상하게 돌출되어 있어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아만 나온 게 아니라, 잠깐만요. 치아만 나온 게 아니라 치아 여기 이제 잇몸뼈도 같이 돌출이 되어 있는 거죠. 하악에 비해서 상하게.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입술이 많이 나와 있는 부정교합이에요. 치료 전후. 이 경우에 보면은 이가 위에 하나 없어졌어요. 속어치가 여기서 두 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속어치를 하나를 뽑아서 6번은 클래스 2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교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그재그로 맞기만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꼭 클래스 1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여기를 지그재그로 만들고 상악 전치부를 그러니까 발치를 하고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배열을 한 다음에 안으로 밀어서 오버젯을 없애주는 식의 치료를 해서 정상 교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2라고 해서 다 부정 교합은 아니고 클래스 2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상 교합을 만들 수가 있고 치료 전후를 보면은 입술이 튀어나오고 턱선이 이제 좀 주름이 잡히고 무턱인 느낌이었다가 입술이 들어가고 턱선이 명확해진 이런 상태를 이제 발견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상악 4번을 발치를 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 이런 경우가 클래스 2 디비전 2예요. 상악 전치가 이렇게 안으로 쓰러지고 뒷바이시 돼가지고 하악 전치를 가리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클래스 2 디비전 2. 여러분 구별할 수 있죠. 클래스 2에서 디비전 1은 앞니가 많이 나와 있는 경우, 디비전 2는 상악 전치가 안으로 이렇게 오히려 틀어져 있는 경우가 디비전 2가 됩니다.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알 수 있죠. 반디비어로 그리고 아래턱이 이제 좀 크고 클래스 3 치료 전인데 이런 정도의 이제 클래스 3에서는 상악을 넓혀서 크로스바이스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치부를 점핑시켜서 전치부를 클래스 1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악 전치부를 앞으로 빼주고 하악 전치부를 안으로 놓고 이거는 발치하지 않았죠. 소치가 다 있으니까 치료 전후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한 거죠. 수술을 해서 이제 상악은 돌려주고 하악은 안으로 넣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한 거고 투조 수술을 한 거고 돌출입 교정은 이제 입이 튀어나와 있는 환자, 입이 벌어져 있고 또 돌출입일 경우에 이제 아래턱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발치를 해서 이렇게 안무가 계속 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돌출입 교정이 되고 돌출입 교정은 발치를 해서 전치부는 들어가고 구치부는 앞으로 나오게 해서 발치 스페이스를 클로징해서 이제 돌출을 해결하는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정치료의 이제 두 번째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교정치료의 진행 과정은 먼저 예비 상담을 하고 와서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제 교정치료를 생각하고 왔는지 이제 상담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이 검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치료를 해야겠죠. 발치가 필요한 발치도 하고 잇몸이 안 좋으면 잇몸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충치가 심하면 충치 치료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장치를 부착하고 월 치료를 하고 다 끝나면 장치를 제거하고 장치를 떼면은 유지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비 상담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환자의 주소가 뭔지, CC가 뭔지를 이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미처 모르는 이제 부정교합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고, 진단 준비는 맨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 필름을 찍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세팔로 옆으로 찍는 세팔로도 찍고 앞으로 찍는 세팔로도 찍고, 그러니까 이건 레터럴 세팔로라고 하는데 흔히 그냥 세팔로라고 하고, 이거는 PA 세팔로라고 하는데 그냥 PA라고 하죠. 이건 파노라마 찍고. 근데 세팔로를 찍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건, 환자가 너무 고개를 숙인다든지 턱을 너무 들지 않고 이제 시선이 좀 평행할 수 있도록, 앞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이게 내추럴 헤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내추럴 헤드 포지션을 만들어서 찍어야지 정상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찍지 않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환자들은 턱을 많이 들죠. 이게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턱을 이렇게 좀 넣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찍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사진이 이제 잘리는 경우도 있고, 클래스 좀 무턱인 경우에 좀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턱을 또 좀 들고 찍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진을 2번 찍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촬영하고, 어금니를 안 물어야 되죠. 어금니를 띄고 찍으면 다시 찍어야 돼요. 입술은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이어로드가 들어가는데, 이게 삐딱하게 들어가면 이제 정상적인 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얼굴이 좌우로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이어로드는 양쪽에 잘 맞춰서 기울어지지 않게. 이게 기울어지면은 이게 이런 선이 되게 이제 간격이 되는 거지. 좌우가 이제 틀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 환자의 경우에 이제 성장 상황을 봐야 되니까 핸드레스트를 찍기도 하고, 그래서 수완부 촬영을 해서 손가락 촬영을 해서 이제 어디에 뼈가 만들어지면은 얘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기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턱관절 사진도 찍고, 페리는 안 찍어요, 사실 잘. 페리는 찍는 경우는 이제 파노라마를 봤을 때 뭔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파노라마를 봤는데 이게 뭔가 과잉치가 있는 것 같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병소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페리를 찍고, 대부분은 안 찍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이제 구강 내 사진으로 구강 외 사진을 찍고 인프레이션을 껴서 구강 모형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얼굴 사진은 정면 사진 찍고 스마일 사진 찍고, 스마일 사진은 이 소셜 스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인관계를 할 때 웃는 정도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풀 스마일을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입술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목이만 다 보이게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냥 소셜 스마일, 자연스러운 스마일을 찍으면 되고, 이런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5도 각도의 사진을 찍고, 입술을 이제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찍고, 그 다음에 옆면에 사진도 찍고, 이 웃는 사진은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이제 찍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옆면에서 이제 입술에 힘을 빼고 편하게 찍으면 돼요. 그래서 옆면으로 사진 찍을 때 반대쪽 눈에 눈썹이 보일 정도로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오럴 찍을 때는 이제 정면 사진 찍고, 요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서 찍으면 되겠고, 측면 사진 찍을 때는 3번이 중앙에 들어가게, 3번이 중앙에 들어가게 찍고, 교합 평면이 이 아웃라인하고 이제 평행할 수 있도록 찍으면 돼요. 이게 이렇게 되거나 기울어지면 안 되고, 아웃라인하고 평행하게 찍고, 3번이 중앙에 갈 수 있도록 찍고. 교합면 사진은 7번이 보일 수 있게 찍고, 앞에 코가 안 보이게 이렇게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백하고 이 여백이 같을 수 있게끔, 이 여백하고 이 여백이 같을 수 있게끔 찍고, 여기는 입술이 나올랑말랑 찍고, 7번이나 보일 수 있게 찍어야지 이제 잘 찍은 사진인데,
처음에 사진 찍으면 여기가 잘리는 경우도 많고 이쪽 여백하고 이쪽 여백하고 다른 경우도 많고 코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렵죠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런 사진들의 특징은 특히 하악의 절단형 같은 경우는 치아 모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벌려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상하게 치아 모양을 이렇고 이렇게 있으면 이 스마일 라인 같은 것도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찍으면 하악 전체의 인사이저리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높이가 어떤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주고 그 필수적인 사진은 그러니까 정면, 측면, 그다음에 교환면, 그다음에 이제 레터럴 이게 이제 필수적인 6장이고 얘는 찍어도 그만 안 찍어지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델 임프레션 뜬 모델을 가지고 진단 모형으로 사용을 하고 처음에 이제 덧니 교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덧니가 있을 경우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발치를 한 거죠. 초고치가 2개였는데 하나를 했으니까 4번 뽑아서 공간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배열을 해요. 배열을 하면 공간이 이제 거의 다 잡아먹힐 거고 남은 공간은 앞니가 들어가야 되면 앞니를 뒤로 당기거나 어금니가 앞으로 나와야 되면 어금니를 앞으로 당겨서 공간을 편성해서 이렇게 배열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덧니 교정은 2번이 안으로 들어갈 경우는 많이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묶어졌다. 이 경우는 발치를 하지 않은 케이스죠. 소고치가 다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발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옆으로 확장하고 앞니가 앞으로도 나갔죠. 앞으로도 나가고 이 넓어지고 앞으로 나가니까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치가 넓어지니까 배열이 다 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의 크라우딩이 되게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면은 넓히고 앞으로 빼면은 그리고 이제 오픈 코일 스프링 넣어서 밀면은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진단 상담. 엑스레이 찍은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고 교정 치료 결과 치료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3D로 치료 전후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전후, 이게 후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이 끝나고 환자가 치료를 동의를 하면은 총체 치료도 하고 치료 치료도 하고 발치도 하고. 그 맨 처음에 이제 장치를 붙이고 첫 번째 이니셜 와이어가 들어간 다음에 처음 하는 거는 이제 레벨링하고 얼라이먼트를 하는데 레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의 높이를 맞추는 거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건 치아를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치아의 높이를 맞추고 배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치아의 높이를 맞추고 배열을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남아있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전치부를 후방 이동하고 혹은 구치부를 조절을 하고 그게 이제 미니스크루를 한쪽만 심었네요. 한쪽만 심은 이유는 아마도 이쪽으로 더 당기기 위해서 미드라인이 맞지 않을 경우 이쪽으로 더 당기기 위해서 한쪽만 미니스크루를 심어서 당기고 이 미니스크루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죠. 미니스크루는 이렇게 어금니 쪽에 심어서 앞니를 당길 수도 있고 어금니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또 앞니에 심어서 앞니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피니싱. 피니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번 더 배열을 맞추고 높낮이를 맞추고 위 아래를 맞추는 게 이제 피니싱이 됩니다. 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유지 장치를 이렇게 안에다 걸쳐주고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만들어주죠. 이런 이제 장치도 끼기도 하고 혹은 이제 클리어한 장치도 끼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과대교합이라고 해서 과대교합이라고 하는 건 이 뒷바이스죠. 윗니가 많이 내려와서 혹은 아래위가 많이 올라와서 가려진 경우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정상적인 오버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이렇습니다. 교정 장치로 넘어가. 3분의 1이었어요. 너무 빠르지 않죠? 네.
교정 장치는 붙이는 장치가 있고 빼다 꼈다 하는 장치가 있고, 붙이는 장치에는 이제 메탈로 된 것도 있고 레진으로 된 것도 있고, 레진으로 된 거 거의 쓰지 않고 세라믹으로 된 것도 있고 안에다 붙인 링관 같은 것도 있고, 빼다 꼈다 하는 장치는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액티브 플레이트라고 여러분들 스크루 그 장치에 스크루 알죠? 스크루가 있는 장치가 이제 액티브 플레이트고,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물고 있어서 아래턱이나 이제 이 아래턱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교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 뺐다 꼈다 하는 장치가 이제 다른 게, 액티브 플레이트는 액티브한 파트가 있는 거예요. 액티브한 파트. 그러니까 돌려주는 스크루가 있다든지 아니면 스프링 같은 게 있어서 액티브하게 이를 움직여주는 장치가 액티브 플레이트고,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는 장치를 물고 있으면 근육의 힘으로 교정이 이루어지는 장치가 펑셔널 어플라이언스고, 클리어 얼라이너는 인비절라인이라는 이제 그런 수면 교정 장치를 말하는 거고, 이 메탈 장치, 그다음에 이게 레진 장치. 레진 장치는 세라믹보다 이제 가격이 싼데 좋지 않은 이유는 착색이 많이 돼요. 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반찬 쪽은 오래되면 이제 색깔이 반찬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진은 변색이 되고, 레진은 또 잘 닳아요, 플라스틱.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묶으려고 해도 브라켓 윙이 다 닳아가지고 잘 안 묶이는 경우도 있고, 보기에도 좀 나죠. 세라믹은 좀 더 이제 레진도, 세라믹은 변색이 안 되고 닳지 않는 대신에 그 대신에 단점은 깨지기 쉽죠. 세라믹은 깨지기 쉽고, 근데 심리적으로는 레진보다 세라믹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피시라고 이렇게 클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장치들은 이렇게 와이어를 넣고 리게추어 와이어를 묶어주든지 아니면 오링 같은 거를 묶어주는데, 이런 셀프 라이게이션 장치는 묶는 게 아니라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와이어를 위치시키죠. 그게 이제 자가결찰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고, 자가결찰 브라켓의 종류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클래피시는 톰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데이먼이라고 하는 건 옴코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뭐 데이먼 클리어도 있고, 완전히 이제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장치도 있고, 이렇게 메탈 클립이 있는 장치도 있고. 클래피시는 여는 전용 기구가 있어서 이 기구를 이용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고.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되게 잘 안 보이는 색깔이에요. 자가결찰 브라켓의 장점은 이제 와이어 브라켓이 있고 와이어가 지나갈 때 철사나 아니면 고무줄로 묶으면 이게 꽉 조이니까 마찰력이 심한데, 클립은 그냥 열고 닫고 하니까 마찰력이 별로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치아 이동이 초반에 빠르고, 그 다음에 마찰 꽉 조이지 않으니까 통증이 적겠고, 그 다음에 와이어 교체 시간이, 이건 열었다 닫았다만 하면 되니까 빨리 할 수 있죠. 체어 타임을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원 간격을 좀 길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묶으면 그 끝이 찌를 수가 있는데 빠져나오면은 뭐 찌를 게 없고, 이런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은 치료 마무리 시에 정교한 조절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아프지도 않고 초기 치아 이동도 빨라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디테일이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치아를 이동시키는 거는 브라켓에 와이어를 넣어서 이 와이어의 힘으로 치아를 위치시키는 건데, 아까 처음에는 좋았던 장점이 이게 느슨하게 묶이는 건데, 느슨하게 묶이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위치되지 않겠죠. 그래서 피니싱에 시간이 오히려 걸릴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발치 치료 시에 발치 치료를 하면 앞니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치아가 너무 경사가 죽게 돼서 웅니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와이어를 꽉 묶고 가는 경우보다 이걸 이렇게 클립으로 하는 경우가 이게 돌기 때문에 이 전치부의 톡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묶고 있으니까
철사가 여기에 꽉 조여져 있는데 얘는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 철사가 안에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부를 집어넣을 때 전체부 위에는 뼈 속에 있으니까 반듯하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뼈 속에 있으니까 얘는 거의 안 들어가고 얘만 들어가는데 얘만 들어가는 걸 조절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옴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조절을 하려면은 와이어가 브라켓에 꽉 묶여져 있어서 최대한 토크를 유지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체 치료할 때 앞니 각도 조절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켓의 부가적인 장치들을 사용할 수 없고, 이 부가적인 장치를 이제 요런 데 끼워서 쓰는 게 있는데, 로테이셔널 웨지 같은 여기 끼워서 쓰는 게 장치가 있는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에는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장치를 쓸 수 없다 이런 거 있고,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클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라믹 브라켓에 비해서 좀 밉겠죠. 메탈 캡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높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 이거는 그냥 간단한 교정을 할 때 요렇게 튜브만 만들어서 거기에다 와이어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열만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에다 붙이면 이제 설치 교정 장치고, 설치 교정 장치는 메탈밖에 없겠죠. 안에다가 굳이 세라믹을 붙일 이유가 없죠. 메탈이 제일 단단하게 붙으니까, 제일 작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링걸로 할 수도 있고, 잘 보이는 쪽은 링걸로 하고, 안 보이는 쪽은 레디알로 하고. 보통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윗니가 많이 보이니까 위에를 링걸로 하고, 아래는 레디알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 불편함이 반으로 줄어들고, 비용도 좀 절약이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콤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랫니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링구알로 하고 위를 레비알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쓰는 교정 장치, 이건 이제 좀 최근에 나와서 작다. 이건 클립 PC라는 장치 본 적 있죠? 네. 이건 클립 PC, 클립이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고, 링괄에도 클리피 L, 이 L이라고 하는 게 링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피 L에도 클립이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와이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옛날 장치들은 이런 걸 오링으로 묶었는데, 혹은 리게추어 와이어로 묶었는데, 클리피 L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좀 더 편하게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RP라고 해가지고 밴드를 하고 연결된 선에다가 무시무시한 스크루를 달아서 이걸 돌리면서 이제 이걸 벌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벌리면 이제 팔라탈 익스펜전이니까 이 팔레이트 뼈가 부서지면서 위턱 자체가 넓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뺐다 꼈다 하는 장치도 있는데, 뺐다 꼈다 하는 장치는 치아줄만 이동시키는 거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미드팔라탈 수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서 옆으로 걸어지면서 아픔이 확장되는 치료가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건 미메디안 스크루인데, 이 경우에는 팔라탈 본이 깨지지 않겠죠. 이 경우에는 그냥 치아만 버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AP 스크루인데, 얘는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앞니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3 반대 교합일 경우에 이걸 넘겨줄 때 상하게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AP 스크루,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스크루가 되겠죠. 이거는 펜타일 스크루인데, 아까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넓어지는 양이랑 여기서 넓어지는 양이 같단 말이에요. 여기 수직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넓어질 때 이렇게 펴지니까 여기는 거의 안 넓어지고 앞만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의 너비는 적당한데 전치부가 너무 좁을 경우에는 이런 펜 타입으로 넓혀야 되고,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도 좁을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넓혀야 되죠. 환자마다 다른 장치를 쓴다
아시면 되겠고, 이거 이제 세 방향으로 넓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넓히고 이쪽으로 넓히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괜찮았어. 이게 펑셔널 어플라이언스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스크루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좀 모디파이 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환자가 이렇게 물어서, 그러니까 아래턱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물리면은, 아래턱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리면은,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면 여기가 당겨지죠. 이 콘다일이 당겨지면 여기에 뼈가 만들어져서 아래턱 작은 거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이제 이론으로 만들어진 장치예요. 잘 쓰진 않죠. 이걸 이제 트윈 블럭이라고, 이 장치는 트윈 블럭이라고 하는 장치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클래스 2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트윈 블럭을 만들어서 아래턱이 물론 이 장치를 꼈을 때 앞으로 나오게끔 물게끔 장치를 끼게 되면은 여기에 콘다일이 있잖아요. 이 콘다일에는 인대들이 있는데 이 인대들이 당겨지면서 여기에 뼈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래턱이 자라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이제 펑셔널 어플라이언스의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FR3 펑셔널 FR3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건 반대로 클래스 3일 경우에 이제 위턱은 자라고 아래턱이 못 자라게 만들어주는 장치.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스 마스크라고 해서 위턱이 나오게끔 하는 장치. 아래턱은 눌리니까 못 나오게 하고. 지금 이 고무줄이 어디에 있냐면은 한 4번 정도에 이 사람이 입을 벌려 보면은 이 안에 이제 교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훅이 있고 이 훅에다가 고무줄을 연결을 해서 위턱은 앞으로 당겨지게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아래턱을 눌러지게. 그래서 클래스3가 고쳐지게 하는 장치가 페이스 마스크가 되고, 이게 지금 클래스3 환자죠. 전치를 만들게 하는 환자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되냐면은 하 전체는 안으로 들어갔고 사 전체는 앞으로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됐다. 이 환자도 전후, 여기도 전후, 이렇게 반대해야지 정상되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인비절라이너고 클리어 얼라이너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 거야. 지금 상태를 이제 뭐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인프레션을 떠서 그걸 이제 스캔을 하든지 해서 이제 그 상태에서 최종 치아 목표를 만든 다음에 이걸 단계별로 쪼개서 그 단계별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장치를 1주나 2주마다 교체하면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이제 인비절라이너와 계속 치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브라켓을 보면은 018 슬롯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018 슬롯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와이어가 지나가는 길이 슬롯이에요. 근데 018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폭이 0.018인치 슬롯이라는 거고, 522 슬롯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큰 0.022인치 슬롯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옛날 교정 장치를 말하는 거고, 로스라고 하는 거는 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프리스크립션이 있거든요. 그 프리스크립션에 의해서 처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이제 로스 브라켓이 되는 거고, MBT는 세 사람이 만든 장치인데, 세 사람 이름을 딴 장치인데,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제 이건 중요하죠. 장치는 018이 있고 522가 있는데, 요새 쓰는 대부분의 장치는 522를 쓰고 있고, 브라켓의 이제 모양을 보면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윙이라고 해요. 윙이 4개가 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건 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와이어가 지나가는 길은 슬롯이라고 하고 요 밑에 이 밑바닥은 베이스라고 하고 그래서 링, 베이스, 슬롯 아까 018이라고 한 거는 요거를 말하는 이게 018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018, 이건 오프트. 그 다음에 미니스크롤을 이용해서 규정을 하는데 미니스크롤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이 많이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크라우딩이 심한데 이걸 넣어야 되는 경우에 이 발치 공간을 최대한 앞니가 들어가는 데 써야 되잖아요. 예전에 미니스크롤가 없을 때는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은 6번이나 7번하고 훅을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들어가는 게 더 많긴 하겠지만 얘네들도 딸려 나오면서 공간을 잡아먹었죠. 근데 미니스크롤을 쓰면은 붙이는 가난이 있고 스크롤랑 여기에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리트렉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니스크롤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니스크롤을 심을 때는 이제 이렇게 치아를 향해 심으면 안 되고 치아를 피해서 심어야겠죠. 그 다음에 링구알에서도 이렇게 링구알 쪽에 장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팔레탈에 심어야겠고 끈질게 이때 오늘 가장 좋은 점을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트 블록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언제 올리냐면은 뒷바이트 같은 경우에 너무 깊게 물리면 여기다 장치를 붙이면 아랫니 장치가 윗니에다 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금니가 뜨니까 밥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치가 힘을 받으니까 장치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금니를 높이는 게 바이트 블록이에요. 바이트 블록 올릴 때는 이렇게 좀 하늘색, 파란색 내지를 이용해서 올리고 개방 교환의 모습 이런 걸 이제 오픈바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건데 이런 환자가 이렇게 됐다. 이 개방 교합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개방 교합은 말하자면 여기는 내려와 있고 여기는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올려주고 얘는 내려주면 되니까 얘는 내리는 건 쉬워요. 내리는 건 쉬운데 얘를 올리는 게 어려운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부치부에 스크롤을 심어서 어금니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부치부를 스크롤을 심어서 위로 올리면은 교합 평면이 이렇게 리버스로 되어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벌써 4번입니다. 교정 치료 기본은 이제 핀커터가 있어야 되고 디스탈 엔드 커터가 있어야 되고 유틸리티 플라이어가 있어야 되고 매추가 뭔지 알죠? 타이 묶는 플라이어 그 다음에 신치 플라이어가 있어야 되고 터커 혹은 푸셔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있으면 이제 교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딩할 때 입에 끼우는 마우스 리트레이터가 있고 이렇게 생긴 옵트라 게이트라는 것도 있고 사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플라이어 보면 되는데 이제 이게 유틸리티 플라이어예요. 이 풀네임은 와인가르트 유틸리티 플라이어를 그냥 유틸리티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플라이어도 있고 얘네들은 뭔가를 짚는 거죠. 와이어를 짚는다든지 그 다음에 타일을 끊어야 될 때 혹은 파워체인을 끊어야 될 때 쓰는 게 이제 핀커터죠. 그래서 핀커터 혹은 핀 앤 리게추어 커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링구알 쪽은 메비알이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좀 더 뾰족한 커터를 이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 끝에 자르는 게 디스탈 엔드 커터죠. 와이어 끝에 자르는 게. 디스탈 엔드 커터를 자르면은 뒤가 잡히죠. 근데 처음에 와이어를 자르라고 하면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나한테 날려오죠. 반드시 이렇게 잘라야지 안 날려. 이렇게 이제 자르는 게 디스탈 엔드 커터고. 이건 신치백 플라이어. 신치백 플라이어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와이어를 자른 다음에 그냥 물론 이제 바싹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신치라고 하는 게 와이어를 꺾는다는 건데 이 와이어를 꺾을 때 쓰는 플라이어가 신치백 플라이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추라고 하는 리게처 플라이어가 되겠고 이걸 이용을 해서 리게처 와이어도 묶고 아니면 오링도 이걸 이용해서 묶죠. 오링 타이 할 때 이렇게 생긴 플라이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디렉터 혹은 터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홈이 있어서 와이어를 이제 누른다든지 리게처 와이어를 꺾는다든지 이럴 때 쓰게 되겠죠. 다음에 갑자기 수술비를 나왔어요. 수술비죠. 클래스 3 환자한테 이제 수술해서 저렇게 예쁘게 되네요. 이 경우도 전이랑 이제 클래스 3는 수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지죠. 얼굴이 작아지는 대신에 얼굴이 좀 처지는 살은 그대로니까 살이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클래스 2는 수술하면 좀 빵빵해진 느낌이 있고 앞으로 뺐으니까 수술 교정 전을 그다음에 와이어를 이제 접기도 하는데 와이어를 접는 플라이어인데 이건 이제 새 부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버드빅 플라이어가 되겠고 이거는 트웨이드 루프 포밍 플라이어 거의 안 써요. 이건 자라가 플라이어도 거의 안 쓰고 이건 이제 트웨이드 플라이어 이거는 쌍으로 쓰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접고 하나로 움직여서 와이어의 토크를 준다든지 조절을 할 때 쓰는 플라이어가 되겠고 이거는 델라로사 이거는 3조 이거는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부위가 있죠. 3조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에 요새는 밴드를 많이 하는데 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있거나 골드 크라운이 있을 경우에는 본딩을 할 수 없으니까 밴드를 쓰겠죠. 혹은 아까 RP 같은 장치를 쓸 때에도 밴드를 해야 되니까 밴드를 쓰겠죠. 밴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맞추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맞추는 법은 처음에 중간 번호를 끼워봐요. 중간 번호를 껴서 이것보다 치아가 크면 일로 가면 되고 치아가 작으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많이 하면은 이제 한 번에 대충 이제 몇 번이다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부터 찾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밴드를 하려면은 밴드가 들어갈 치아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세퍼레이션 링이고 이 링을 끼워 넣는 세퍼레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뭐 5번하고 6번 사이, 6번하고 7번 사이에 링을 끼우기도 하고 이게 없거나 아니면 이게 되게 아프거든요. 사실 잘못하면 얘네들이 잇몸을만 물러가지고 되게 아프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다가 실을 넣고서 치실을 끼우듯이 치실을 끼운 다음에 고무줄을 위치시키는 방법이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퍼레이션 링을 끼우고 이걸 뺀 다음에 이제 됩니다. 보통 이 링은 일주일 정도 끼우고 일주일 후에 빼면은 거기에 스페이스가 있고 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밴드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밴드를 포밍하는 플라이어고 이거는 밴드를 이제 밀어 넣는 밴드 푸셔 이거는 밴드를 제거할 때 이제 디밴드 할 때 쓰는 플라이어가 되겠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세퍼레이터에다가 세퍼레이션 링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끼우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여기를 누르면은 상처 나거든요.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보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오링 양쪽에 끼운 다음에 치실 끼우듯이 하면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밴드를 맞춘 다음에 이 밴드를 그냥 끼우면 안 되죠. 뭘 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웰딩을 해야 되죠. 튜브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튜브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빼는 거죠. 맞춰보고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웰더를 이용을 해서 튜브를 웰딩을 하고,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가 너무 튀어나왔다든지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스톤으로 폴리싱을 해주고, 시멘트를 이용을 해서 발라서 이제 껴준다. 그 다음에 장치를 붙일 때 사용하는 기구인데, 이거는 본 게이지라고 해요. 본 게이지.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치아에다가 브라켓을 붙일 때 우리가 그냥 대충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붙여야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3.5, 4, 4.5, 5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아는 4.5에 맞춰서 붙여야 되고, 어떤 치아는 4에 맞춰서 붙여야 되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게이지, 브라켓을 올린 다음에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브라켓의 위치를 조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4.5에 붙여야 되는 치아는 4.5에 맞춰서 해주고, 4.0에 붙여야 되는 장치는 4.0에 맞춰서 하고, 이때 이렇게 이제 높이를 맞춰주는 장치가 본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위저는 이제 브라켓을 잡는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브라켓 리무버 혹은 디본딩 플라이어라고 하죠. 디본딩 플라이어. 여기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브라켓을 이제 잡아서 떼는 장치가 되겠고, 기타 기구, 스트리퍼. 이제 아까 우리가 비발치로 치료할 때라든지 혹은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 심해서 치아 모양을 조절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스트리퍼를 쓴다. 스트리퍼는 손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계로 쓰는 것도 있다. 핸드피스로 쓰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클린퍼블 훅 플라이어라고, 와이어에다가 이런 훅을 달아야 될 때, 이게 그냥 와이어에 넣은다고 고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꽉 눌러서 고정이 되게끔 해주는 플라이어가 클린퍼블 훅 플라이어고, 이걸 이제 클린퍼블 훅이라고 하고, 훅은 이렇게 생긴 걸 훅이라고 하는데, 이 훅이 왜 있냐면은 리트랙션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훅을 만드냐면은 상악 6전치의 무게 중심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겠지만 치아의 무게 중심에 힘이 지나가게 해야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상악 6전치의 무게 중심이 어딨냐면은 2번과 3번 사이에 잇몸 위쪽에 있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훅을 만들어야지 무게 중심을 지나게끔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훅을 다는데, 이 훅은 사더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클린퍼블 훅을 이용을 해서 클림핑해서 훅을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링구알 버튼이라고 하는데, 링구알 쪽에 작은 단추 장치 같은 걸 붙여서 하기도 하죠. 이런 건 이제 메탈 버튼이 되겠고, 이런 건 클리어 버튼이 되겠고, 파워체인은 이제 당기는데 쓰는, 파워체인은 다 봤죠, 알죠? 파워체인은 당기고, 혹은 이제 오픈 코일 스프링으로도 이제 당기기도 하고, 코일 스프링으로. 파워체인은 훨씬 더 많이 쓰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캔 리무버라고 하는데, 6번이나 7번의 튜브, 6번이나 7번은 브라켓이라고 하지 않고 튜브라고 하죠. 튜브라고 하는데, 튜브에 지붕을 뜯어내야 되는 일이 가끔 생겨요. 왜냐하면 6번과 7번 사이에 와이어에다가 이렇게 굴곡을 주고 싶으면 굴곡이 있는 와이어는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이 사이에 굴곡을 주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 밴딩을 한다든지 루프를 넣는다든지 할 때 얘가 지붕이 있으면 안 들어가니까 지붕을 여는 게 캡 리무브가 돼요. 또 제거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고철 교정이라고 이제 위치아가 작은데 이거 좀 넓혀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 3번은 여기 있고 전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치를 앞으로 모으고 스페이스를 뒤에 넣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든지 파닉으로 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철을 하기 위한 교정 치료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 봐요. 그 다음에 와이어 라운드한 와이어, 그러니까 단면이 동근 와이어도 있고 렉탱귤라 와이어, 단면이 네모난 것도 있어요. 라운드 와이어는 012, 014, 016, 018 정도가 많이 쓰이고 렉트 와이어는 016, 022, 뭐 019, 025. 이 019, 025라고 하는 거는 019, 025 이렇게. 와이어 시퀀스는 그냥 얇은 와이어에서 두꺼운 와이어로 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얇은 와이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간을 좁힐 때에는 제일 단단하고 굵은 와이어를 이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와이어가 낭창낭창이 뭔지 알죠? 낭창낭창 하면은 당기게 되면 이게 와이어가 휘어버리니까 마찰력 때문에 치아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케이블카나 그런 모노레일을 보면은 이렇게 위에가 단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이게 휘어버리면은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아를 그러니까 리트렉션을 할 때에는 치아가 크게 움직이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가장 두껍고 단단한 와이어를 쓴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아까 두 번째 말한 거는 얇은 와이어에서 점점 두꺼워지고 나이타이 와이어에서 점점 SS 와이어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이타이 와이어는 이제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와이어가 흐물흐물하죠. 낭창낭창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형상기업 합금이고 탄성이 높고 그 대신에 이제 이건 접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교정치료 초반에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버스 나이타이는 나이타이 와이어에서 이렇게 리버스 커브가 있는 와이어가 리버스 나이타이 와이어가 되겠고 TMA는 나이타이랑 SS의 중간 정도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S 와이어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훅이 있는 거는 혹은 이제 훅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벤 루프라고 하는데 루프가 있는 와이어는 SS 와이어가 되겠죠. 접을 수 있는 와이어. 나이타이는 접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죠. 나이타이 이렇게 접으면 다시 펴지죠. SS는 접으면 그냥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런 SS 와이어는 이제 이런 성질이 있다. 높은 성형성. 그 다음에 단단하고 그렇지만 마찰력은 적고 가격은 싸고 리트렉션 시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인데 나이타이는 접어도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상이고 SS는 접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하고 TMA는 이제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티프니스라고 해서 단단함 SS는 단단하고 나이타이는 단단하지 않고 TMA는 중간이고 성형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밴드를 줬다든지 아니면 루프를 만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성질을 말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SS나 TMA는 성형성이 좋고 나이타이는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성형성이 좋지 않고 마찰력이 제일 없는 거는 SS고 TMA는 마찰력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중간인데 마찰력 그래서 TMA 상에서는 리트렉션을 하지 않아요. 나이타이 상에서는 파워체인으로 리트렉션을 하잖아요. 그 나이타이 상에는 파워체인을 걸긴 하지만 TMA에서는 파워체인을 거의 안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팅이 된 에스테틱 와이어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링괄 와이어도 있고
치아 교정 유지 장치에는 이렇게 붙여서 유지하는 고정식 장치도 있고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장치도 있다.